당신이 유럽의 어느 화려한 밤거리 혹은 남미의 활기찬 광장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온 사인은 밝게 빛나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며 당신은 이곳이 매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선을 아주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평범해 보이는 풍경 속에 숨겨진 기이한 거래의 징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다가오고 누군가는 쇼윈도 안에서 당신을 응시하지만 경찰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곁을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하고 세무당국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대한 산업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거나 도덕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전 세계의 수많은 남성들이 특정한 국가들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들은 왜 이 오래된 본능을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는지에 대한 차가운 경제적 계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붕괴하는 경제와 인구 절벽을 막으려는 국가의 필사적이고도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장부의 내역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지갑이 아닌 당신의 인식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왜 이 문을 활짝 열었는지, 그 첫 번째 단추는 아주 미세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도덕적 기준이 국경을 넘는 순간, 어떻게 자본의 논리로 뒤바뀌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지도의 핀을 하나씩 꽂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 거래가 단순히 욕망을 돈으로 사는 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는 훨씬 더 기이하고 서늘한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애와 결혼 시장이 붕괴하면서 남성들은 감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관계를 찾아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판기를 두드리는 대신 동전을 넣으면 정확히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확실한 기계를 찾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관계 맺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은 정확히 이 틈새를 파고들어 인간의 본능을 국가 차원의 관광 상품으로 매끄럽게 포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은밀한 거래가 이제는 세수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 둔갑하여 당당히 거리를 점령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시장의 규모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져 이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이 숫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화려한 관광지의 풍경은 거대한 공장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원료가 되고 여행객의 자본이 연료가 되어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나라들이 이 위험한 실험을 가장 적극적으로 감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곧 그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하겠지만 그 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역사적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 설계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개인의 자유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지배층의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방패였습니다. 수백 년 전의 권력자들은 성매매를 도시의 하수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은 알지만 하수구가 막히면 도시 전체가 오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합법화 국가들의 논리도 이 오래된 공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대의 하수구에는 정교한 요금, 계량기가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세련된 계산법을 사용하는 유럽의 관리자 국가들을 보십시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금지할 수 없다면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과세한다는 차가운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당신은 그곳의 깔끔한 붉은 창가 앞에서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인간의 친밀감조차 대형마트의 상품처럼 규격화된 것입니다. 노동권과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는 포주를 대체하는 거대하고 합법적인 관리자로 변신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생존형 국가들은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매매 합법화 혹은 사실상의 무기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산소 호흡기일 때가 많습니다. 관광객이 뿌리는 외화가 없으면 내수 시장이 멈춰버리는 상황에서 도덕은 사치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휴양지에서 만난 친절한 현지 경찰이 왜 호객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를 유지하는 세 번째 유형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금지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지하 경제가 돌아가도록 뒷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합법화가 되는 순간 권력자들이 챙길 수 있는 은밀한 뒷돈, 즉 지하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회색지대가 위험한 이유는 그곳에서 거래되는 것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왜곡된 권력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공급자가 아닌 바다를 건너 그곳으로 향하는 수만 명의 남성들에게로 돌려보십시오. 그들은 왜 익숙한 자국을 떠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지갑을 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는 한 평범한 인물, 가상의 K씨를 통해 그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K씨는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연애 시장에서는 매력 없는 존재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5시간을 날아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약간의 현금만으로 갑자기 왕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중독적인 심리적 마약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절당할 공포 없이, 복잡한 감정 노동 없이 돈으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친밀감을 구매합니다. 마치 요리를 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인스턴트 사랑처럼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문제는 이 쉬운 거래에 익숙해진 뇌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발생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미소 짓지 않는 현실의 관계들이 갑자기 너무나 가혹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 관광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는 지점입니다. 진짜 관계를 맺는 근육이 퇴화해버린 남성들은 점점 더 국경 밖의 쉬운 해결책으로 도피하려 듭니다. 당신은 이것이 일부 도태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심지어 젊은 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관계 맺기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관광객인 K씨에게서 거두어 그를 맞이하는 현지 사회의 풍경으로 돌려보십시오. 거대한 돈의 흐름이 한 지역에 쏟아질 때 그곳의 경제 생태계는 마치 외래종이 침투한 호수처럼 급격히 변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흥가 주변에 몇몇 상점들만 바뀌는 듯 보이지만 곧 도시 전체가 이 밤의 산업을 지원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재편됩니다. 식당은 현지인이 아닌 관광객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바꾸고 임대료는 치소사, 평범한 세탁소와 서점들이 쫓겨난 자리를 마사지, 샵과 환전소들이 채웁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부르지만 현지의 부모들에게는 내 아이의 미래가 삭제되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물, 현지 학교의 선생님인 S씨를 주목해야 합니다. S씨는 교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조용하고도 잔인한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한 반면 학교 밖거리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하룻밤에 한 달치 월급을 벌어들이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선생님,
왜 공부해야 하죠? 라는 학생의 질문에 S씨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사회의 도덕적 근간은 이미 붕괴된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혹은 묵인 국가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범죄율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이 노동가치의 증발입니다. 성실함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이 능력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정착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혁신이나 기술 발전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타인의 욕망에 기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서비스 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광지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친절한 미소가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체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체념의 원은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 당신의 나라, 당신의 도시로 역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자본은 물처럼 흐르며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국경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곳의 평범한 청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하룻밤 팁으로 쉽게 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그들의 성실한 노동과 진심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박탈감을 넘어 한 사회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결국 현지의 결혼 시장과 연애 생태계까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할 가장 사적인 영역에 계산기와 가격표가 들어서고 젊은 세대는 관계 자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가 국가의 승인 아래 가장 강력한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저 멀리 바다 건너 타락한 나라들의 이야기라고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과 문화는 바이러스처럼 국경을 넘어 이미 당신의 도시로 스며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당신의 안락한 방에서 벗어나 냉철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과 닮아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 신호들이 이미 곳곳에서 켜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거리의 간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언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술자리에서 이성 교제를 비용과 편익의 관점으로만 분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성비라는 차가운 경제 용어가 가장 뜨거워야 할 연애의 영역까지 침범했을 때 그것은 이미 위험한 징조입니다. 또한 당신의 도시 외곽이나 유흥가 주변에서 전에 없던 낯선 형태의 업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마사지 샵이나 대화방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곳들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풍경이 어느새 익숙한 배경 화면처럼 변해버리는 순간을 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 댓글이나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천천히 내려보십시오. 성싱을 둘러싼 담론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상업적인 언어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표현들이 솔직함이나 쿨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주류 미디어에 등장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민감도는 급격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사는 지역의 법적, 행정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가 미세하게 낮아지거나 단속이 특정 시기에만 보여주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순간 지하 경제는 그 틈을 타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지표는 당신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점점 더 위험하지만 돈이 되는 회색지대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몸이나 시간을 상품화하는 것을 부끄러움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회를 지탱하던 마지막 심리적 안전판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신호들이 당신의 주변에서 동시에 깜빡이고 있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발딛고 있는 이 견고해 보이던 사회의 지반이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는 이 전지구적 자본과 욕망의 흐름 앞에서 개인인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생존 매뉴얼을 펼쳐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인정해야 할 것은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개인이 막아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두근 터졌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설계도는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돈과 관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만남을 투자 대비 수익 대류로 계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산업의 잠재적 고객이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바로 비효율을 기꺼이 끌어안으십시오. 진짜 인간관계는 원래 지저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매매 산업이 당신에게 파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효율성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내면 거절당할 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는 그 매끄러운 효율성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독입니다. 또한 당신의 다음 세대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 대신 이 시스템의 차가운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순진합니다. 대신 돈으로 산 관계는 결국 너를 고독하게 만드는 가짜 상품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플라스틱 과일이 아무리 예뻐도 영양분이 없듯 구매한 친밀감은 결코 당신의 정서적 허기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 중심을 잃는 순간, 당신은 포식자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는 이 정글의 법칙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지도를 통해 타락한 도시들의 풍경을 보았지만 사실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진화라고 부를지 아니면 퇴보라고 부를지 결정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잠식해 들어올 때 최후의 방어선은 법전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맺는 관계의 질 퀄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얼마짜리로 평가하는 순간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얼마짜리 부속품으로 전락한다는 냉혹한 등가 교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공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정작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신뢰, 존중, 그리고 대가 없는 호의 같은 것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장부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삭제 작업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인간다움의 영역을 지키는 소수의 저항군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거창한 사회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격표로 평가받지 않는 작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관계의 방파제들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유흥가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지도 위에 붉게 표시된 그 10개의 국가들은 사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실입니다. 그 실험의 결과 데이터는 이미 나왔고 계산서는 당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계산서를 집어들고 지불을 거부할지 아니면 묵묵히 서명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서명하는 순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합법화 국가 TOP10의 명단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명단이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도덕을 이겼을 때 혹은 국가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지형도입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도시를 걸을 때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감춰진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영혼을 팔고 누군가는 그 영혼을 헐값에 사들이며 국가는 그 거래 명세서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될지 아니면 깨어있는 관찰자가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계산기가 아닌 나침반을 다시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